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저자는 로버트 마우어. 출판사는 스몰빅 라이프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건 뇌의 본능이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다. 겉보기에 아주 사소한 변화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변화를 피하려고 한다. 새로 생긴 라이트 클럽을 찾는 일이든 아이를 가지려는 계획이든 마찬가지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창의성과 성공은 가로막히고 변화는 멀어진다. 변화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인간의 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작게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문제는 편도체의 메커니즘이 우리가 안전한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도전과 욕구가 일어날 때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함께 발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새 직장을 얻으려 할 때나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 할 때도 편도체는 우리 몸에 경고를 보낸다. 이때 되뇌피질의 이성적 사고는 때로는 제한되고 때로는 정지되고 만다. 시험이 중요할수록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압박감과 두려움은 커진다.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밤새 터득했다고 생각했던 문제도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큰 목표, 두려움 직면, 대뇌피질 기능 저하, 실패. 반대로 작은 목표, 두려움 우회, 대뇌피질 기능 정상, 성공. 소수의 행운아들은 두려움을 다른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흥분으로 전환시킨다. 과제가 어려울수록 더 흥분하고 생산성도 높아진다. 독자들도 이런 사람을 몇몇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삶의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목표가 클수록 두려움도 따라 커진다. 사바나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되뇌피질의 기능이 제한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사자는 시험에 합격하기, 다이어트 성공하기, 배우자 구하기, 매출 실적 올리기 같은 것들이다. 절실한 것일수록 두려움도 따라 커진다. 이런 우리 뇌의 자동적 방어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것이 바로 스몰 스텝 전략이다. 큰 목표를 앞에 두고 왜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상담받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저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것이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핀을 정리정돈하는 것처럼
쉽게 해낼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다. 편두체가 경보체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발끝을 세워 아주 작은 걸음부터 내딛게 되면 대뇌 피질은 여전히 제 맡은 기능을 하게 된다. 대뇌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실제로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히도록 도와준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지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설 수도 있다. 스몰 스텝 전략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다른 방식이다. 우리 뇌는 두려움을 느낄 때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달아날 것이냐를 선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이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작곡가가 되기를 원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 같은 두려움에 피아노 건반을 멀리하고 텔레비전이나 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그는 사자 앞에서 달아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스몰 스텝 전략은 사자를 토끼로 만드는 전략이다. 스몰 스텝 전략에 따라 작곡가가 되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그냥 하루에 음표 3개를 그려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뇌의 의무감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변화에 따라오는 정서적 고통을 진정시킬 수 있다. 게다가 편두체의 경보 체계를 작동시키지 않고 대뇌 피질로 바로 접속하는 길이 열리기에 창의적인 생각까지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다. 두뇌는 변화에 저항하도록 프로그램돼 있다. 그러나 스몰 스텝 전략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신경체계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실을 얻어낼 수 있다. 창의성을 가로막는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방어 반응을 우회한다. 변화에 능동적인 뇌를 만들어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하지 말고 되게 하라.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번 해보자. 직장이든 어디든 상관없다. 당신 친구 중 차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오늘 너 차 옆에 주차된 차 색깔이 뭐였어? 친구는 이상한 질문이라 생각하겠지만 곧 모르겠다고 할 것이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보자. 4번째 혹은 5번째 날이 되면 친구도 어쩔 수가 없다. 주차를 하면서 실없이 반복되는 당신의 질문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친구는 대답을 하기 위해 잠깐이라도 차의 색깔을 기억해 둘 수밖에 없다. 이 실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 뇌의 한 부분인 해마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해마는 포유류의 tuk두엽에 위치하는 것으로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다시 꺼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해마가 어떤 정보를 저장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반복이다. 질문이 반복되면 뇌는 어쩔 수가 없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답변을 할 준비를 갖춘다. 질문. 오늘 너 차 옆에 주차된 차 색깔이 뭐였어? 는 명령. 너 차 옆에 주차된 차의 색깔이 뭔지 말해봐. 보다.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생산하는데 훨씬 유용하다.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과의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질문을 던졌을 때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뇌는 놀기를 좋아한다. 질문은 우리 뇌를 깨어있게 하고 즐겁게 한다. 뇌는 아무리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질문이라도 질문을 받으면 궁리하려고 든다. 비행기 탈 기회가 있다면 다른 승객들이 무엇을 하는지 재빨리 살펴보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 말풀이나 스토크 퍼즐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십자 말풀이는 장시간의 비행에서 오는 지루함을 달래주는 심심풀이이지만 기본적으로 질문의 연속이다. 아이들과 놀 때도 마찬가지다. 질문을 던졌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아이들의 집중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할 수 있다. 이건 강아지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보다 이건 뭘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의 눈이 커진다. 심지어는 이게 뭘까? 강아지네 라고 스스로 묻고 답해도 아이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묻고 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다. 질문했을 때와 명령했을 때의 차이는 극적이다. 나는 이 차이를 기업 회의석상에서도 보았고 개인적인 만남과 진료 과정에서도 볼 수 있었다. 예를 하나 들자. 현대인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 정도는 자면서도 외울 정도로 많이 알고 있다. 접시의 반은 과일과 채소로 채워라.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줄여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물을 충분히 마셔라 등등. 하지만 이런 건강상식이 현대인에게 어떤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의 비만율, 심장병 발병률, 당뇨 환자의 증가율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즐거운 일에는 노력이 필요 없다. 우리 뇌는 질문을 좋아한다. 질문이 너무 거창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않는다면 뇌는 질문을 거절하는 법이 없다. 올해 안에 날씬해지려면 혹은 부자가 되거나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회사에 10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안겨주려면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하나와 같은 이러한 질문은 거창하다. 패트릭이
직원들에게 던진 질문처럼 이런 질문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이 감지되는 순간 뇌는 질문을 놀이로 인식하지 않는다. 되뇌 피질은 가장 필요한 순간 기능을 멈춰버리고 창의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작고 부드러운 질문은 우리 뇌의 방어 반응을 차단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소소한 방법은 없을까?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하루 5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데 집 근처에서 들을 수 있는 강좌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질문들은 뇌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끈다. 한 가지 질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뇌는 그 질문을 저장해 두었다. 자꾸 뒤적거리게 된다. 그러고는 흥미롭고 유용한 반응을 쏟아낸다. 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직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영역이지만 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과정이 평범한 질문을 반복하고 뇌가 답변을 쏟아낼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속박과 관습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질문이 부담스럽거나 공포스러운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질문은 재미있어야 한다. 질문이 재미있으려면 작아야 한다. 작은 질문을 던지게 되면 편도체는 조용히 잠들게 되고 놀기 좋아하는 되뇌 피질이 깨어나 질문을 흡수하고 마법과 같은 방식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 그러한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이 샤워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도중일 수도 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왜 아침에 면도할 때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걸까?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가 작은 질문을 잘 던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주의 법칙에 관한 질문을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이디어가 자신에게 불쑥 다가올 때까지 며칠, 몇 주, 몇 달씩 그 질문을 반복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질문이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편도체를 깨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질문은 재미있어야 하고 작아야 한다. 질문이 작고 재미있을수록 편도체는 안심하고 모른 채 가만히 있게 된다. 그리고 편도체가 잠들어 있을 때 비로소 되뇌 피질이 그 질문을 낚아채 자기만의 방식으로 많은 답을 쏟아내게 된다. 큰 목표일수록 잘게 쪼개서 접근한다.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작가 마이클 온다체는 소설을 쓸 때 아주 작은 질문을 사용한다고 한다. 다른 유명한 작가들에게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또한 머릿속에 아주 거창한 주제 같은 걸 갖고 달려드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 인물을 어떻게 묘사해야 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와 같은 큰 질문 대신 작은 사건 몇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고 환자와 간호사가 밤새 대화를 나눈다. 그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른다. 비행기 안에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거기 있었는가? 사고는 왜 일어났지? 그때는 몇 년도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들은 작은 조각들입니다. 큰 모자이크의 작은 조각들이죠. 이것들을 더해 가면서 인물들과 과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국 그가 던진 작은 질문에 대한 답들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인 인물들을 창조하도록 만들었고 수상의 영광까지 누리게 만들었다. 장차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작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창의성을 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자레인지가 만들어진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레이온회사의 엔지니어였던 페리 스펜서는 좀 채 빈둥거리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두드리고 쥐어박기도 하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의 식탁에 혁명을 일으킬 기계를 개발할 수 있을까? 어느 날 그는 일을 하다 레이더 장치 가까이에 사탕을 놓아두게 되었다. 잠깐 사이 사탕이 녹은 것을 보고 생각에 잠겼다. 왜 열도 없는데 레이더 옆에 둔 사탕이 녹은 걸까? 큰 질문에서 벗어나 작은 질문이 시작된 것이다. 이 작은 질문은 또 다른 작은 질문으로 이어졌고 그에 대한 답들이 모여 음식 조리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전자레인지가 탄생하게 되었다. 글쓰기, 작곡, 그림 그리기 등 창조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짐작조차 못하겠고 경력과 능력을 쌓아 회사에 산적한 문제들을 재치 있게 해결하고 싶은데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스몰 스텝 전략에 당신의 영감을 호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려는 압력을 넣지 말고 그저 작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뇌는 창조적인 과정에 착수한다. 아래의 질문들은 창의력이 발현하게 되게끔 내 고객들이 주로 사용하던 질문들 중 몇 가지이다. 이러한 질문 방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라. 어떤 것이든 부드럽고 참을성 있게 던져야 한다.
급하고 과격한 톤으로 던지게 되면 두려움이 먼저 앞을 막아서게 된다. 책, 시, 노래, 그림 등등 내가 세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내게 예술적 영감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 혹은 내가 함께하는 팀과 관련하여 특별하고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신이 나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가? 기억하자.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하지 않고 질문을 반복하면 우리네는 답을 만들기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시간표대로 뇌는 우리에게 답을 주게 된다. 뇌를 긍정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법. 질문이 갖고 있는 힘이 항상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 고객들이 스스로에게 가혹한 질문을 헤아릴 수 없이 던지는 경우를 보아왔다. 혹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는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어쩜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편하게 사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들의 단점과 실수에 무자비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엔 이런 질문이 우리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약점을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을 강조하기 마련이다. 나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많이 봐왔다. 이럴 때 나는 또 다른 스몰 스텝 전략의 한 방법을 권해준다. 날마다 내 사서함에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그날 행한 긍정적인 행동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면 대부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해온다. 이때부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변화라는 것을 자신의 결점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긴 여행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한 거야? 나는 왜 이리 어리석은 거지?와 같은 부정적인 질문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성향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묻자. 오늘 내가 잘해낸 일은 뭐가 있지? 매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종이나 일기장 등에 그 답을 적도록 해보자.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변화하고 싶다면 작고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뇌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질문 하나를 선택해
몇 날 며칠 동안이라도 반복해야 한다. 고압적인 명령이나 요구를 던져 얼어붙게 하지 말고 즐거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목표가 창조적인 돌파구를 찾는 것이거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라면 답을 얻는 것만으로 끝이 날 수 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작은 질문은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 해결책은 아주 사소한 것에 있다. 아래의 질문들은 자신에게 작은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어떤 것들은 특정한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들이다. 기억해 두자. 우리 마음과 정신을 재프로그래밍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실 때, 차에 올라탈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라도 규칙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질문을 포스트잇에 적어 침실용 전등갓에 붙이거나 자동차 계기판, 커피 주전자에 붙여 두는 것도 괜찮다. 다음은 변화를 시도할 때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다. 부담 갖지 말라. 하지만 자기 것이 되도록 반복해 보자. 1. 지금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하도록 하자.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다소 엉뚱한 구석이 있기에 뇌를 긴장시키지 않는다. 뇌는 놀라운 답을 제시할 것이며 당신이 진정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업무 실적이 지체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조경사가 되는 것이라는 답을 얻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지 아침마다 직장 상사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용감하게 인사하는 것뿐이라는 걸 알고 놀랄 수 있을 것이다. 2.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매일 이렇게 자문해 보도록 하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큰 소리로 외치든 머릿속으로 조근조근 되뇌이든 상관없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듯이 해야 한다. 격양되는 순간 창의적인 답은 나오지 않는다. 3.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항상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기업의 생존율은 개인적 문제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인간관계, 경력관리, 건강 등등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지금 상황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면 질문을 조금 변형해
이렇게 자문하자. 건강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 여유가 있다. 뇌가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다. 놀라운 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4.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대표 선수, 문제아, 배우자 등등.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통찰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질문하자. 직장에서든 개인적인 삶에서든 내가 오랫동안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에게 어떤 작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타인과 직장 상사, 동료 혹은 이웃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경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매일 아침 이렇게 자문하자. 이 사람의 장점 한 가지를 찾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 당신에게 인식된 그 사람의 자잘한 단점과 마찬가지로 그의 장점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5. 당신이 세상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도록 하자. 나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결국엔 특별한 점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질문의 힘이다. 당신은 이제 질문으로부터 얻은 답을 가족과 조직을 위해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주 작은 반복의 힘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통해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